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배우는 단어는 역함수인데 이 두 개가 한 단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배웠고 얘의 성질 배웠고요. 정의 배우고요. 성질 배우고 그다음 합성함수의 뭐 그래프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유형들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의 정의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역함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게 뭔지. 그럼 일단 이 역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셔야겠죠. 합성함수도 우리가 합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했었잖아요. 그치? 역함수라는 거는요, 우리 명제를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P에서 Q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의 역은 뭐냐면요, 거꾸로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얘를 우리가 역이라고 그러죠. 그치? 그러니까 수학에서 역이라 그러면 약간 거꾸로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거든요. 야, 네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이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는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라는 이야기인데 말 뜻이 이겁니다. 봐봐. 정의역 x가 이렇게 있고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역 y고요. 7, 8, 9 되어 있는데 얘가 함수 f고요. 이랬을 때 요 놈이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 8로 가고요, 2가 9로 가고요, 3이 7로 가는 이런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함수는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요, 얘를 뭐로 보겠다? 치역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역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함수 f의 역함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승 아니에요. 인버스. 역의 의미입니다. 역. 그럼 봐봐. 얘에서 얘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역함수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어디 대응되고 있는 겁니까? 3에 대응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8은 어디에 대응되고 있던 겁니까? 거꾸로 1에 대응되고 있던 거고요. 9는 어디에 대응되고 있던 거야? 2에 대응되고 있던 거지. 그치?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봐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요. 역함수는 요 놈의 공역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또는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저놈의 정의역을 다시 거꾸로 치역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 8, 9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1, 2, 3에 대응되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이 함수를 역함수다 정의하고 이렇게 씁니다. 쓸 때. 그래서 요 대응관계 그대로 쫓아가 주면은 7은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8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1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9는 어디에 대응되고 있습니까? 2에 대응되고 있죠. 그치?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거꾸로 가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역함수의 정의가 거꾸로 가는 함수구나 라는 이거 뭐야? 묻겠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쉬울게요. 네. 자, 이번엔 이런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x고요. y로 가는데 정의역 x에서 y로 가는, 그러니까 공역이 y인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1, 2, 3이고요. 4, 5, 6,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얘가 1에서 5로 가고 2에서 6으로 가고 3에서 4로 간다고 합시다.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얘의 역함수는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의 역함수는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거꾸로 대응되는 관계를 역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정의역이고요. 4, 5, 6, 7. 그 다음에 얘가 공역이자 치역이고 1, 2, 3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4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4는 3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5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1에 대응되고요. 6은 2에 대응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7이요. 7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함수 정의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럼 얘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맞습니까? 아, 그럼 역함수가 다 정의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누구 왔어요? 네. 네, 들어와요, 빨리. 네. 역함수가 다 정의되는 게 아니구나 싶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또 볼게요. 네, 지울게. 아, 이거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대응이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1에서 5로 가고 2에서 5로 가고 3에서 6으로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랬을 때는요, 또 얘가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얘 역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얘가 정의역이 됐고 얘가 공역이자 치역이 됐는데 그러면은 4는 어디로 가? 일단 4가 갈 데가 없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5는 어디로 대응돼야 됩니까? 1이랑 2로 대응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함수에 벌써 위배죠. 얘도 갈 데가 없고요. 얘는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에 대응되고 있잖아요. 문제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없던 겁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맞지 않는 애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여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치? 즉 이런 애들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요.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그 다음 어디 갔어? 여기. 이런 애들 때문에 요거 하나의 원인에 대해,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몇 개만 대응돼야 됩니까? 한 개만 대응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은 원인 변수가 다르면 결과 변수도 달라야 되는구나. 이거 무슨 정의입니까? 1대1 함수 정의잖아요. 그치?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뭐 해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럼 뭐야? 1대1 대응 함수여야겠죠. 즉, 역함수는요, 1대1 대응 함수만 존재합니다. 오케이?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해. 오케이? 좋아. 그래서 1페이지에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역함수가 그 함수 보이죠? 그 아래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밑줄 칠게요.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이면요,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킨 y에서 x로의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역함수는 거꾸로 되죠. 정의역이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고요, 공역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된 거죠. 그치? 원래는 x에서 y로 가던 함수인데 역함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y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바뀐 거죠, 지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좀 쳐주세요. 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서로 반대입니다. 편안하죠? 서로 반대입니다. 그 다음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1대1 대응 함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굳이 예시를 적진 않겠습니다. 됐고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바이스 하나 별표해 볼래요? 이제 역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게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요, 그 두 번째 어드바이스 있죠. 두 번째 어드바이스 걔 먼저 할 겁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대응되면 얘가 fa죠. 이렇게 맞습니까? fa입니다. 자, 그런데 a에서 내가 b로 대응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b로. 그럼 봐봐요. 그럼 얘 말뜻은 이거잖아요. fa는 b구나 이거지. 맞습니까? 근데 얘 역함수가 정의가 되면요, 거꾸로 갈 때 이렇게 대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F 인버스 B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F 인버스 B는 어디에 대응되고 있던 겁니까? A에 대응되고 있던 거죠.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의미가 뭐냐면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리가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어떤 함수가 F3은 2고 얘 역함수 존재하는데 F 인버스 1이 5던데, 그리고 이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단 말이야. 정의역 공역 아무런 언급 없고요, 1대1 대응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때 얘 A랑 B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일단 알고 있는 정보 하나가 뭐야? F3은 2네? 하나 알았지. 근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fx에 대한 정보거든. 그럼 이런 인버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얘랑 얘를 자리 바꾼 게 뭐겠어? 원래 함수겠지. 이렇게 F5는 뭐였겠어? 1에 대응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F3이 2고 F5가 1이니까 대입해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A랑 B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뭘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야? 3,1을 지나고 5,1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직선식 세울 수 있지. 그래서 A,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드바이스 별표 2개요. 그래서 너는요, 이런 원함수에 대한 정보를요, 역함수에 대한 정보로 추가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거 그림 좀 그려줄래요? 여기까지만. 요거 그리시고요, 요거까지. 그래서 방금 가장 기본에 대한 성질은 이거죠.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요,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의 의미는 뭐다? f 인버스 y는 x였을 거다.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크게 써먹는 성질이겠죠. 그치? 이게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한번 생각해봐요. 인버스의,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면요, 역함수의 역함수면 뭐랑 똑같겠습니까? 봐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보고 있었죠. 이게 역함수죠. 그럼 다시 이렇게 가는 걸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역함수의 역함수죠. 그치? 그럼 뭐였겠습니까? 원래 함수랑 똑같겠죠. 원함수랑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인버스는 원래 함수로 돌아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2번 성질이고요. 거기 아래 역함수의 성질 해갖고 1번, 2번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여기는 이제 역함수 단독 성질은 아니고요. 세 번째부터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데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같이 쓰였을 때의 성질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F 서클, F 인버스랑 F 인버스 서클 F는요. 얘는 정확하게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되어 있죠. 그치? 그 아래 1번, 2번 되어 있는데 그냥 3번, 4번이라고 쓰고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G 서클 F의 인버스, 즉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정확하게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지금 얘가 왜 합성함수인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다가. 자, 봐봐. 얘가 함수가 1, 2, 3에서요. 3, 4, 5로 가는 이런 함수 F를 생각합시다. 얘는 1대1 대응 함수야겠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에서 4로 가고, 3에서 5로 가고, 3에서 3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의 역함수는 그럼 어땠을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역함수인데 3, 4, 5가 정의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치역이 돼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대응 관계는 거꾸로 가서 3은 3으로 가고요. 4는 어디로 갑니까? 4는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고요. 5는 2로 가고. 이렇게 됐죠. 그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F 인버스, F랑 F 인버스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먼저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말뜻이 뭐냐면 F 인버스가 겉함수가 되고요. FX가 속함수가 돼가지고 요걸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그냥 그대로 합성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 합성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출발이 얘고 도착이 얘죠. 그럼 얘는 여기가 F 인버스 서클 F인데 이때 출발이 1, 2, 3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에 대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에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해서 4로 왔다가요. 다시 4에서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래서 얘는 1에서 1로 가고요. 그치? 올라와요. 2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잖아요. 그치? 그럼 2에서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에서 3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3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3으로 가죠. 3에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무슨 함수가 됐습니까? 항등함수가 된 거죠.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대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F 서클 F 인버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거 상태가.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번에서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뭐다? 항등함수입니다.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얘. 그럼 봐봐. 얘가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거 옆에 예시 하나만 이거 좀 적어줄래요? 이거? 여기까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봐봐. 요 3번을요. 내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y랍니다. 그럼 이랬을 때 나는 이제 뭘 알고 있냐면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랑 같다는 이야기니까요. 내가 얘에다가 그냥 F 인버스에다가 이 값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쨌든 정의역 똑같고요. F 인버스 똑같으니까 같은 값이었겠죠. 등호 훼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버스랑 F를 뭐 하겠다고요? 합성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는 항등함수고요. 항등함수 X는 얘는 그냥 뭡니까? X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Y가 뭐였다? X였구나. 이 얘기지. 그치? 이렇게도 정의가 됩니다. 역함수의 정의가. 요게 이해가 되시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F3이 2랍니다. 그럼 보자마자 이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 인버스 2는 3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F 인버스 그냥 양변에다가 합성해서 이 좌변은 뭡니까? 3이죠. 우변은 F 인버스 2야.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식 다룰 때. 3번에서 이 관점으로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 별표요. 쉬울게. 3번이 이어져가지고 이제 4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봐봐요. G 서클 F라는 게요, 합성된 함수잖아요? 합성된 함수고요. 그럼 요 놈의 인버스가 있었을 텐데,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항등함수가 돼야겠죠. 합성했을 때. 얘 하나의 합성 함수입니다. 요 함수와 요 함수를 합성할 건데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합성했을 때 아까 배웠다시피 항등함수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지?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보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합성함수가? 아니, 미안.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이거 I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상태로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고 요게 성립하게 되면 얘랑 얘는 뭐가 돼? 항등함수 되죠. 다시 또 항등함수 되죠. 그럼 뭐야? 항등함수 되는 거지. 아, 그럼 뭐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얘.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자리 바꾸고 인버스 붙인 얘랑 똑같구나.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막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 생각 다시 봐봐. G서클 F라는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 항등함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자고 봤더니 아, 자리 바꾸고 인버스 이러면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됐던 거야? 이렇게 와서 항등함수 돼서 얘는 항등함수였던 거지.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된다? 자리 바꾸고 인버스 채워주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애들 G서클, H서클, F의 인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자리 싹 다 바꿔요. 거꾸로. F 인버스, H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4번 성질. 좋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총 4가지 적어놨고요. 이 4가지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4가지 성질들을 그대로 유도해냈습니다. 그치?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예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일단 4문제 풀 겁니다. 쭉 해보십시오.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fx의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문제 상황에 인버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안 따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원함수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거잖아요. 정의역과 치역을 자리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원함수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F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어땠다? 같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을 연립을 아이고 편한데 가십시오. 원래 그 프린트 꺼내시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이랬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를 지나고요. 3,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요.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어서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봐봐. 여기까지 잘 구했어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까진 구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거든요.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얘를 해석을 할 때 요게 fk가 얼마였다? 3이었다 이 얘기죠. 그치? 언제 얘가 3인지 보시면 되죠. 얘 언제 3입니까? 0일 때죠. 0. 즉 k가 얼마일 때? 0일 때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예제 1번의 답은 1번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예제 12번이래. 2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버스가. 그럼 나는 이제 인버스가 저거 어떻게 생긴지가 궁금하니까 얘도 이제 인버스에 대한 해석으로 가셔야겠죠. 그치? 얘는 역함수로 해석을 하시면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3이었다 이 얘기고요. 얘는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2였다 이 얘기니까 요거 두 개 종합하시면 AB 나오겠죠. 이거는 계산 안 할게요.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7, 3번입니다. 네. 그럼 3번이 하나 별표요. 3번 별표인데 봐봐요. 얘가 지금 정의역은 주어졌거든요. 정의역은 주어졌는데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습니다. 그치?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꼴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대요. 그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했을걸? 1대1 대응 함수이려면요.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죠. 그럼 봐봐요. 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이거 x가 얼마? 1에서 이렇게 대칭축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저 a가 a에서 끊을 건데 a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얘는 뭐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일 수가 없죠. 왜? 이런 애랑 하나의 별과 변수에 대해서 만나는 원인 변수가 2개잖아요. 벌써 1대1 함수 위배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a는 어때야겠다? 최소한 여기 대칭축부터는 시작해야겠구나 이거지. 그래서 a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끊겨버리면 이제 그때 뭐야?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A를 여기다 끊어도 얘는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죠. 그치? 아, 그럼 A는 일단 어떠면 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질문 들어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쌤, 이거 1대1 대응인 건 알겠는데 이건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치? 그러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건 어디서 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별다른 얘기 없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거 공역과 치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으면.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가 얼마였던 거야? 1 이상이었던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얼마였던 겁니까? 예제 3번에 A가 1 이상이었던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이었던 거지.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공역이 뭐라고 할까? 얘가 뭐 3 이상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3 이상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뭡니까? 얘가 3에서 끊기는 점 찾아줘야 되죠. 그치? 예, 그때는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되는데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보다 공역과 치역은 같은 상태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해보십시오. 4번, 5번, 6번 뒤에 7번까지 있거든요. 쭉 갈 겁니다. 해보십시오. 4, 5, 6, 7번부터 봅시다. 5번이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가 온전하게 주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역이 들어가는 형태가 그냥 x가 아니고요. 합성된 형태잖아요. 그치?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나는 그냥 이 값만 궁금한 거니까 이 값에 대해서 k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어떨 거냐면 fk가 얼마였을 겁니까? 4였을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치역이 얼마일 때? 4일 때 이 값만 궁금했던 거지. 그럼 치역이 4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즉 f-1이 얼마였다? 4였다는 이야기니까 k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합성하면서 이제 복습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합성된 형태에서 식 주어졌을 때요. 덧함수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뽑아낼 수 있었죠. 뭐 이용해서요? 치환 이용해서.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ft는 이거고요. 그럼 이때 t는 얼마였던 거냐면 x는 2t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t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는 원인 변수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배하고 플러스 2만큼 해서 대응시켜 이 얘기니까 얘는 그냥 정확하게 변수는 관계없이 이 얘기랑 똑같이 얘 대응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f-1이었거든. 그러니까 f-1은 얼마야? 4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도 네가 뽑아낼 수 있다고요. 네.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예제 5번 보시면요.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고 gx는 잘 주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거 좀 구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게 성립하는데 이거 좀 구해달래요.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x를 넣었어요. x를 넣으면 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h서클 gx고요. 얘는 fx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너는 얼마일 때가 궁금한 겁니까? 여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냐면요. g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x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g-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요게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f-2는 얼마였던 겁니까? 여기 대입해 줬을 때 마이너스 1이죠. 내가 구하고자 했던 h-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h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으면은 그냥 둘이 합성해갖고 같은 거 이용해갖고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h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특정한 한 점에 치역만 찾아내야 되니까 이런 상태로 풀어버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6번도 보겠습니다. 예제 6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g서클 fx가 요게 성립하는데 역함수가 이게 성립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원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보시면 f1이 얼마였다? 2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해석이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gx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g서클 fx는 3x 플러스 2인데 너 지금 뭐가 궁금한 건데? g2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2일 때가 궁금한 건데 fx가 언제 2지 하고 봤더니 1이잖아요. x가 1일 때. 그래서 얘가 1 대입해주면 g2는 5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g2는 5였던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는? 네, 안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x 이렇게 생겼고 gx 이렇게 생겼는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합성된 함수 형태의 1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냐요. 그치?
근데 이걸 내가 다 구하기는 바보 같을 것 같고, 요거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얘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의 인버스에서 G지 그대로. 그치? 그 다음에 F 서클 F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근데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합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시면 얘는 항등함수 I잖아요.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뭐 한다고요? 무시해버린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말뜻이 뭐냐면 G 서클 F1이구나 이거지 그냥. 그치? 구하기 쉽잖아요. G F1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F1은 얼마였던 겁니까? 10이고요. 그럼 나는 구해달라는 게 G10이네. 그치? 그래서 얼마였다? 26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합성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맞지? 네. 그 다음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에 역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좀 적어 주십시오. 그 2, 3변수 아니라 연속변수였을 때요. 연속변수 상황에서 역함수식 구하기입니다. 지울게요 이거. 얘도 이제 역함수 문제 풀다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들어가게 되면 네가 깡으로 역함수를 구해버리는 상황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근데 일단 이제 너가 역함수 단원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빈출일 겁니다. 내신 보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봐봐,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거잖아요. 아까 2, 3변수 보시면요 만약에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뭐 1, 5, 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간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너한테 얘 역함수 좀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대응되는 관계 거꾸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2, 3변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거 너무 쉽죠. 그럼 이건 내 지금 관심사가 아니고요. 얘는 2, 3변수였을 때 2, 3변수였을 때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네가 새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셀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연속 변수였을 때요. 그럼 보통 연속 변수일 때는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이 얘기지, 그치?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얘는 내가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대응 관계를 뭐 하나하나 다 나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무한계인데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2, 3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라 그러죠. 그치?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주어졌을 거야. 야 fx가 3x 플러스 2던데 이렇게 주어져.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fx가 3x 플러스 2야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내가 얘를 하나하나 대응 관계를 다 표현한 게 사실은 뭐였던 거야? 그래프잖아. 그래프. 얘가 y절편 2고 x절편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뭐야? 내가 대응 관계를 다 표현하고 있던 거죠. 여기를 벤다이어그램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야 그럼 얘 역함수 좀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당황스럽지.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쓰냐고. 안 되잖아. 그럼 얘에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가. 오케이? 그럼 방식을 먼저 알려줄게. 첫 번째로요.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랑 y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여기 x에서 여기에 대응되는 y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됐던 거지. 즉 x랑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로 x와 y의 자리를 바꿔. 요 시기를 이렇게 주어지면 x랑 y 자리 바꾸는데 쌤 y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얘가 y였던 거지. 치역. 그럼 x랑 y 자리 바꾸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는 3y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가 보통 대응관계 나타낼 때는 y는 어쩌고 꼴로 나타내잖아. 함수 꼴일 땐. 그럼 두 번째로 얘를 y에 대하여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y에 대하여 정리해달라는 거는 y는 어쩌고 꼴로 정리해달라고. 맞지? 그 얘는 어떻게 됐겠어? 넘어오고 2로 나눠주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뭐다? 요놈의 역함수입니다. 요놈의 역함수. 그래서 2, 3변수가 아니라 연속변수 상태에서 너한테 역함수 구해주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된다? 이 과정 그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잖아요. 어딨냐면 역함수 구하기 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주십시오. 네. 예시 들어주시고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다 적으셨으면 그 첫 번째 어드바이스가 별표입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스가 별표고요. 보통 이 방식으로 많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드바이스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첫 번째 1번이 x랑 y를 서로 바꾸고요. 2번이 y에 관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꾼 상태에서. 그게 역함수죠. 그치?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 하나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역함수 구해봐 이랬어요. 역함수 구해봐. 해봐. 아마 그대로 방식 따라가셨으면 여기까지는 잘 구하셨을 겁니다. 10까지는 바로 구했을 텐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x랑 y 자리 바꿨겠죠. 이렇게
자, 자리 바꾸고 나서 y는 2x-1이요 라고 했겠지 너. 여기 있으면 틀렸습니다. 왜요? 정역 있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봐봐, 너 지금 봐봐. 정역이 뭐가 됐던 거야? 얘 치역이 됐던 거지. 그럼 x랑 y를 자리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역함수로 바꾸는 순간 얘는 뭐야? 정역의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공역의 범위가 됐던 거죠. x랑 y 자리 바꾼 거니까 얘도 바꿔야죠. x랑 y 자리 바꿨던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다 보통 정역을 쓰지 공역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역이 0 이상 4 이하이려면요 x는 어때야 됩니까? x는 2분의 1 이상 4이려면 어때야 되죠? 2분의 5 이하? 이래야 되나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역까지. 그래서 정역이 별다른 언급이 있으면요 요거까지 주의하셔서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아, 계산 틀렸네요. 잠깐만. x랑 2분의 1 y 바꿨고, 2 곱하면 이거죠, 이거. 미안. 이렇게 되죠, 그치? 네. 그러니까 얘가 x가 1 이상 3 이하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9번 할 거고요. 10번 별표 2개요. 10번 거의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네. 8번, 9번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니까요. 얘는 이제 겉함수가 주어진 상황이고요. 속함수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 주인공이 주어져 있으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합성이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이 말뜻 자체가 겉함수의 x 대신에 얘 대입하라는 이야기니까 좌변이 이거였을 겁니다. 2hx 플러스 3이고요. 우변은 x 마이너스 2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2hx가 x 마이너스 5이고요. 그럼 hx는 2분의 x 마이너스 5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주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겉함수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주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이렇게 속함수 쉽게 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때 hx가 2분의 x 마이너스 5인데 요 놈의 뭐 구해달랍니까? 역함수 구해달래요. 얘는 y는 x 마이너스 5였던 거고요. x랑 y 자리 바꾸시면 2분의 y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2x 플러스 5였겠죠. 그치? 그리고 이때 얘는 정의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잖아요. 그치? 그건 식만 작성해 주시면 됐을 거라서 답이 얼마였겠습니까? 2번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보시면 fx 이렇게 생겼고 gx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이제 너한테 물어보기를 f서클 g 인버스 x랍니다. 그냥 빠르게 구할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랑 y 자리 바꿔가지고 x는 y 마이너스 3이고 y는 x 플러스 3이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3인데 그럼 인버스가 뭐였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네. 그래서 얘는 f서클 저기 g 인버스 x니까 요 x 대신에 요거 더 대입해달라는 이야기죠. 얘는 이렇게 나왔을 거라서 요거는 2x 플러스 7이니까 2랑 7 곱해져서 얼마였겠습니까? 14였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요 얘가 fx가 1차 함수인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답니다. gx요. 즉 얘가 그냥 f 인버스 x였던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 역함수 좀 구해달래요. 그치? 얘 역함수 좀 한번 표현 좀 해달랍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요게 2x 플러스 3이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y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는 인버스로 따지면은 f 인버스 y는 2x 플러스 3이었던 거고 f 인버스 x가 gx라고 했으니까 얘는 gy는 뭐였던 겁니까? 2x 플러스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얘를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얘는 해석이 이거잖아요. 이런 원인 변수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치역이 나오는 거야 이거지. 결과 변수가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원인 변수를 뭐로 써줍니까? x로 써주고요. 여기는 뭐로 써줘요? 결과 변수는 y로 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꿨을 때 이제 다시 바꿔요. 그럼 gx는 어떻게 됐던 거야? 2y 더하기 3이었던 거지 이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gx가 이거였던 거니까 얘를 y에 대해서 정리 좀 해달래.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3이었던 거네. 그래서 a는 2분의 1이었던 거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두 개 더했을 때는 얼마였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이런 게 헷갈리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네가 지금 역함수 성질 이용한 거잖아. 그래 놓고 나서 얘는 이제 함수 구한 거야. 역함수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지. 말뜻이 뭐냐면 y가 들어갔을 때 이런 값에 대응되는구나 이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원인 변수를 x로 써주고 결과 변수를 y로 써주니까 다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날 때는. 그래서 얘가 gx는 2y 플러스 3이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한 게 얘라고 했으니까 두 개 정리해 준 게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 4번이고요. 10번은 뒤로 오셔가지고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조금 쉬세요. 자,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뭐 하자는 이야기냐면 18페이지요.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얼핏 배웠고요. 2, 3변수, 연속변수 주어졌을 때 역함수 그리는 방법,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역함수 성질에 대한 이야기 4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겁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안 해가지고요. y는 x축 선대칭 이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말뜻이 뭐냐면요. 어떤 좌표평면상에서 y는 x라는 이런 축이 있고요. 아무 점 하나 잡을게요. x1, y1 잡겠습니다.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접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접었을 때 이동한 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봐봐, 이 점을요, 이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오는 이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좌표가 어떻게 생겼지? 이걸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보시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x, y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 둘의 중점이 뭡니까? 얘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의 중점을 구해볼게요. 2분의 x 더하기 x1이고 2분의 y 더하기 y1이잖아. 중점이. 그치?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x좌표, y좌표가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둘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x 더하기 x1이랑 y 더하기 y1이랑 어땠다? 같았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직교하고 있잖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뭐하고 있습니까? 직교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1이고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요 둘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그럼 x 마이너스 x1분의 y 마이너스 y1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정리 좀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x1은 y 마이너스 y1이잖아요. 이게 2번식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둘이 더해볼게. 둘이 더하면 좌변은 2x1이고 우변은 2y여서 x1은 얼마였다? y였구나 이거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2x는 2y1이어서 y1이 얼마였다? x였구나 이거지. 그럼 봐봐. 얘가 아까 x1이었고 얘가 지금 x였고 얘가 y잖아. 그치? 그 얘가 말뜻이 뭐냐면 x가 y1이 된 거고 얘가 x1이 된 거지. 그치? 그럼 말뜻이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점이 자리가 바뀌죠. x좌표랑 y좌표가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2,3이래.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 3,2였겠지.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바뀌었겠죠. 그치? 그럼 이거 이용해서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봐봐. 얘가 좌표 평면상에 이런 fx가 또 합시다. y는 fx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얘가 y는 fx 이렇게 생겼는데 얘 역함수의 그래프 좀 그려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가 여기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 그럼 요 놈이 만약에 a, b를 지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말뜻이 뭐냐면 fa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b였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거는 역함수 관점에서는 어떻냐면 f 인버스 b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a였다는 이야기지. 즉 역함수는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b, a를 지난다는 이야기지. 그럼 b, a라는 거는 이거 둘이 자리 바뀐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을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역함수가. 그래서 얘가 b, a지 이렇게. 이거 지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점도 얘가 y는 fx가 이거 지나고 있으면 얘 역함수는 이 점 지나고 있겠지. 그럼 내가 이런 거 다 그려나가다 보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림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말뜻이 뭐야?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구나 이거지. 즉 원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맞습니까? 즉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페이지 보시면요, 18페이지 그 맨 위에 보시면요,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점 a, b와 점 b, a는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원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상태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대칭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얘가 지금 원함수랑 역함수가 지금 교점이 없는 상태죠, 이거는.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y는 fx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가 이렇게 생겼대요. 야, 그림을 좀 이해해줘. y는 x, 얘가 y는 fx래. 그럼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얘 역함수 그려봐 이랬단 말이야. 얘 역함수 그려봐 이랬어. 그러면은 역함수 그릴 거면 너 이거 뭐 하면 돼? 접어주면 되지. 대칭 이동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냥 뭐 그럴 듯 하죠. 이렇게 나왔지. 그냥 잘 봐.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아?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아달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찾기보다는 이 둘의 교점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좀 찾아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땐 뭐야? 이거 둘의 교점 찾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일 때만 이러냐면 증가함수일 때만 이래. 이거 감소함수일 때는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지거든. 그게 킬러야. 감소함수였을 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좌표 찾는 거 완전 킬러 문제거든. 그거 이따가 얘기해 줄게. 어쨌든 너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아줘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된다? 둘의 교점 찾으면 될 거라고. 이 상태에서. 그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19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그 아래 맨 아래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 있죠. 개별표요. 그 옆에다 적어줘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의 함수값이야 다 그리겠죠. 다 그리고 그 다음 구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요.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달라 그래요. 특정한 함수값 구해달라 그러는데 봐봐요. 얘가 이거 y는 fx라고 할게요. 봐봐. 근데 내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f 인버스 a 좀 어디 있는지 한번 찍어봐 이랬단 말이야. f 인버스 a 좀 어디 있는지 찍어봐 이랬고요. a가 여기 있대요. 오케이? a가 여기 있대. 그럼 이제 당황스럽잖아. 나는 f 인버스 a면은 일단 f 인버스의 그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무리고 일단 이런 상태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a가 왜 여기 있어? 싶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요, 얘의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원래는 얘 입장에서 뭐야? 치역이지, 이 파트가. 그러면 치역인 a가 들어갔을 때 거꾸로 여기가 뭐였겠어? 얘의 역함수의 정의역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거꾸로였을 거로, 거꾸로. 즉, 봐봐. 얘가 여기서 a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대응되는 결과는 뭐야? fa지, 이게. 근데 거꾸로 가게 되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b를 대입했을 때는 뭐야? 얘는 역함수 관계지. 거꾸로 가니까. 여기 대응되는 그 값은 얼마였겠어? 거꾸로인 f 인버스 b였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거꾸로 관계 이용해가지고 네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해낼 수 있어. 그 아래 보시면은 걔 그림 그려놨죠? 봐봐,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 아래 보시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a래. 그 다음 얘는 y는 fx야. 근데 나는 그냥 f 인버스 a가 궁금하거든. 얘가 얼마인지. 이것만 궁금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리려면은 y는 인버스 x를 내가 굳이 다 그한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하고 대칭 이동시켜서 다시 집어넣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f의 관점이고 거꾸로 보는 관점이 뭐야? 인버스의 관점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 a를 대입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였을 거다? f 인버스 a였을 거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가 3이었어.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야? f 인버스 3이구나 이거지, 이 값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여기가 5야?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는 뭐야? n은 f5지.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 축에서도. 아니, 그래프에서도. 아시겠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와봐요. 19페이지에 예제 11번, 12번, 13번 다 중요하고요. 이거는 얘도 완전 빈출 중에 하나고 출제수는 되게 높습니다. 예제 11번 일단 먼저 해보십시오. 얘는 합성함수에서 y는 x의 축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거 얘기했던 건데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11번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 주어졌을 때 너한테 합성함수의 함수값 물어보면 얘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치?
fx에 뭐 대응관계 주어진 거 없고요, 식 주어진 거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얘기죠, 그치? 근데 거기 이제 옆에 뭐 짜잘한 것들은 안 적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 봐봐. a가 어디 있냐면 a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기 그냥 이거 쫓아와. 이거 그림 a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fa가 어디 있어? 여기지. 여기가 a, fa여서 이만큼 fa잖아. 맞아? 나는 합성함수를 3번 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요게 먼저 궁금하지. 맞아?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fa를 어디다 보내야 돼? 정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여기다 보낼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다? 얘지, y는 x. 왜? 얘는 요 지점이 뭐야? x좌표, y좌표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가 fa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다시 얘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가 뭐야? fa가 정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거지. 맞아?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 3번. 얘잖아. 그럼 얘를 뭐야? 다시 또 어디로 옮겨야 돼? 정역으로 옮겨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다시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가 뭐야? 내가 원하는 값이지. 이렇게 3번 합성했을 때 A 대입한 값. 맞아? 그럼 그대로 그림 쫓아오시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네,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얼마였다? D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합성의 상태는 우리가 Y는 X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잖아, 그래프 주어졌을 때. 근데 이번에 얘 봐봐. 얘는 지금 어떻냐면 인버스잖아, 그치? 요거야, 요거. 뭐야?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너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K야. 그리고 여기 인버스니까 인버스 하고 이렇게 됐겠지. 그 여기다 합성 한번 하고 또 합성 한번 하고 또 합성 한번 하면 여기는 죄다 항등함수고 좌변은 B였을 거고 얘는 이거였을 거 아니야. 3번 합성했을 때 K 대입한 값. 근데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엔 이 관점 말고 거꾸로 가볼게. 인버스 3번 합성한 거 에다가 뭐를 대입한 값이 궁금하냐면 지금 B를 대입한 값이 궁금하지. 요 값을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럼 봐봐. 먼저 F 인버스 B 찾을 거야. 그 F 인버스 B면은 여기에 지금 B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거꾸로 봐야지. 얘가 Y는 FX니까. 자, 한번 가볼게. 자, F 인버스 B야. 그럼 어디야? 이렇게 와서 얘가 F 인버스 B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거잖아. F 인버스 B에다가 F 인버스 B가 한 번 더 들어간 거. 이 값이 일단 처음으로 궁금하지. 그거 봐봐. F 인버스 B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얘랑 만나는 이 지점이 얼마야? F 인버스 B지. 맞아? 그럼 다시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얘가 이 관점에서 여긴 뭐야? 2번 합성한 거지, 이렇게. 이 값이 이거잖아. 그럼 다시 또 얘를 뭐 해줘야 돼? 나는 이게 궁금하니까 얘를 이제 어디로 옮겨야 돼? 여기로 옮겨야 되지. Y축으로. 그래서 얘는 요건데, 아니 미안, 요건데 요거 2번. 요건데 얘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한 번 더 여기다 집어넣어줘야지. 얘가 뭐야? 3번 합성한 거지, 이렇게. 이거 쓰기도 힘들다.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F 인버스 B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뭐였을 거다? 2지. 그래서 얘는 얼마였다? 얘가 2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인버스는 뭐다? 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되죠, 대응관계를. 여기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 얘가 정역이고 얘가 치역. 이거 거꾸로 가신 겁니다, 그대로. 자, 13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13번 가볼게요.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잖아요. 지금 gx가 fx의 인버스니까 g서클 gk 값 구해달라 그랬는데 얘는 사실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f 인버스 2번 합성한 거에다가 k 값 물어보고 있던 거지. 그럼 그대로 갈게요. 그럼 나 거꾸로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k를 이쪽에다 일단 옮겨야겠어. 그래서 k가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있지. y는 x와 만나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한번 들어가. 그럼 여기 대응되는 이 값이 뭐야? f 인버스 k잖아. 맞아? 그럼 다시 얘기를 어디로 옮겨야 돼? 얘가 정역이야 지금. 이쪽으로 옮겨야지. 다시 이렇게 왔어. f 인버스 k죠. 그럼 다시 또 얘가 여기 들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2번 합성한 거지, 이렇게. 2번 합성한 거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원래 이거 그 교육과정 기호는 아니야. 근데 쓰기 힘들어서 이렇게 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값을 얘가 이거였던 거죠, 여기. 그럼 거기 봐봐. 그림 그대로 쫓아와봐. 자, K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게 되면 여기가 뭐야? 얘가 B지. 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그럼 이만큼이 얼마였던 거야, 지금? 얘가 그대로 왔고, GK고.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만큼이 지금 C잖아. 맞아? 그림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오는 게 지금 뭐야?
이만큼 얘랑 똑같아. 여기 D네. 얘가 D네.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다? D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인버스는 뭐다? 그냥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정역, 여기가 치역. 관계를 이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왔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진짜 마지막 21페이지에 역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게 별표 3개입니다. 네. 역함수 얘기할 거면 절대 안 빠지고 등장하는 게 이 파트인데. 자, 봐봐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보통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봅니다. 이걸 만족하는 x좌표가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때는요, 첫 번째, 이 원함수가 증가함수인 경우가 있어요. 증가함수인 경우. 얘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철저하게 뭐랑 똑같냐면 y는 xy의 교점과 똑같습니다. 증가함수였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해요. y는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얘가 y는 x와 이렇게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저 역함수여서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즉, 이 점을 얘가 뭐하고 있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즉, 이 상태에서 증가함수였을 때는요, 얘네들의 교점은 죄다 뭐였을 거다? 반드시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이거 구해봐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지. 뭐 계산하시면 돼?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되죠. fx랑 xy의 교점을 구하시면 걔가 역함수와의 교점이었을 거잖아. 그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fx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잖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지금 그리기 되게 힘든데. 자, 한번 그려볼게. y는 x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꺾인 그래프라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와. 자,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오케이?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자, 한번 그려볼게. 아, 잘 그렸다. 이렇게 생겼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y는 fx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얘잖아. y는 f 인버스 x지. 근데 얘 봐봐. 얘네들의 교점이 꼭 y는 x 위에 있어? 아니지.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감소함수일 땐 뭐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다. 봐봐. 특징. 얘 봐봐. 얘랑 얘도 뭐였겠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겠지. 그래서 얘가 a, b면 얘는 뭐였을 거야? b, 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다음 얘네들은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홀수계야. 교점의 홀수계.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거 킬러 문항이어서 이거 나오면 그때 할 거고. 일단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뭐다? y는 xy의 교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단 증가함수였을 때만. 오케이? 감소함수였을 땐 뭐다? 딱 감소함수인데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 파악해달래? 킬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이제 아래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딨냐면 교점은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으로 구한다. 밑줄 좀 쳐주십시오. 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으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빼시고요. 증가함수일 때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 아래 그 어드바이스 별표 2개인데요. 그 밑줄 하나 쳐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게 아닌 건데 옆에다 화살표 빼고요. 감소함수일 때입니다. 감소함수일 때는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 성립 안 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그 방가루 5번 있죠.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거는 문제 나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4, 15, 16 세 문제만 하면 마무리입니다. 해보십시오. 14, 15, 16. 자,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니까 원함수 이렇게 생겼고 1차함수 꼴이랍니다. 그 다음 양수 A래요. 그 얘는 뭐다? 증가함수죠. 원함수가 증가함수인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원함수가 증가함수이면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근데 교점 x좌표가 6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상태가 어땠을 거냐면 원함수, 역함수 있고요. 교점 x좌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y좌표도 모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지.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즉 얘가 뭘 지난다고 해석이 됩니까? 6,6을 지나는구나 이거지 지금. 6,6을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6,6을 지나야 되니까 6a 플러스 3이 6이어서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2분의 1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 딱 보이면 증가함수인가 한 거 파악하시고, 증가함수면 뭐다? 죄다 그 교점은 어디 있을 거다?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 얘 봐봐. x에서 x로 가는데요. 근데 정의역이 1 이상이랍니다. 근데 얘 봐봐. 이거 2차 함수인데? 싶잖아, 그치? 2차 함수면 얘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수함수도 아닌데 얘가 다행스럽게도 어디다 정해놨냐면 정의역을 1 이상 여기다 정해놨죠. 이렇게.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잖아 또. 그치? 증가함수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있을 거다? y는 x축 위에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그냥 뭐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를 구해버리면 되지. 둘의 교점으로.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교점좌표 구해보시면 차이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좌표가 얼마랑 얼마야? 1이랑 2잖아. 교점이 얼마였을 거야? 1,1이랑 2,2였겠지 이렇게. 두 개. 맞아?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생겨서 두 개가 있었다. 하나, 둘.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였죠? 실근의 합이니까 3이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6번 마무리 합시다. 해보십시오. 16번. 자, 그대로 갑시다. 해달라는 거. 점 A의 X좌표가 A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얘 X좌표가 A래. 근데 A, FA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원함수고 역함수니까요. 이렇게 지금 대칭이동 한 건데 여기 대응되는 이 점을 뭐라고 하겠답니까? B라고 하겠대요. B. 그럼 이랬을 때 얘는 그 실선은 y는 x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대칭이동 했던 거죠, 이렇게. 얘가 실선이죠, 실선.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어때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얘가 y축과 만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얘랑 다시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하겠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얘와 뭐가 똑같겠습니까? y좌표가 똑같겠죠. 그래서 y좌표 a. 그 다음에 이때 여기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려면 F 인버스 A죠, 이거는. 여기다 F 인버스 A 대입해버리면 A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겠답니다. 얘는 얘가 D인데 A, F 인버스 A였겠네, 그러면. 또 자리 바뀌어서 X, Y 좌표. 그래서 이때 이 점 D의 Y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뭐였겠습니까? F 인버스 A였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괜찮죠? 네. 그래서 봐봐요. 일단 오늘 한 게 뭐냐면 역함수의 정의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역함수의 정의 이야기했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이야기했고 두 가지 이산 변수, 연속 변수 주어졌을 때 역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관점들이 뭐다?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와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이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증가함수였을 땐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원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해줘라고 하면 이걸 푸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걸 풀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원함수와 역함수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도 생기잖아요.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도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킬러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서술 안 하거든요. 이건 따로.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 거꾸로 보는 관점이 있죠. 역함수가. 역함수는 철저하게 원함수의 뭐다?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정의역 치역도 반대니까 아까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는 fx가 역함수 입장에선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된 거지. 여기에 정의역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 입장에서 얘가 A야.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뭐야? F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치역으로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또 문제 한 10문제 정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힘들죠. 힘든데 뭐 하긴 또 해야지. 36번입니다. 36번에 미안합니다. 35번부터네요. 35번, 6번, 7번 세 문제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35번, 36번 먼저 봅시다. 첫 번째에서 fx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얘가 둘 다 모두 뭐 지난답니까? 2,3 지난대요. 근데 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2,3이잖아요. 얘 어디 위에 있지 않습니까? y는 x 위에 있지 않죠. 이거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얘네 감소함수였구나 싶을 겁니다. 감소함수. 그래서 얘가 봐봐, 이게 만약에 되면 너무 이제 완전 베스트인데 얘가 2,3을 지나잖아요. 두 개가 지금 y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y는 저기 뭐야 인버스 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림을 이해해줘요. 2,3을 지나면 다 대응되는 점은 뭐였을 거다? 3,2죠. 그러면 얘는 교점 두 개가 항상 짝지로 다닌다고요. 그 얘는 2,3을 지나고 뭐를 지나는 함수였겠습니까? 3,2를 지나는 함수였겠다 이거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 x가 2일 때 3을 지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여서 a 더하기 b는 얼마였을 거다? 4였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근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야, 얘가 2,3을 지나니까 그럼 f2는 3이고 f 인버스 2는 3이고 이건 철저하게 이제 교과서적 관점이죠. 이렇게, 그치? 그럼 f3은 얼마였겠어? 2였던 거네. 그럼 fx가 2,3을 지나고 3,2를 지나네. 요 관점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2,3을 지나고 3,2를 지나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는 4였던 거 그대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얘도 볼게요. 자, 얘 봐봐. 원함수와 역함수인데요. 얘 뭐합니까? 증가죠? 증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 얘는 반드시 뭐였겠습니까? y는 x 위에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a,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그림은 미안한데 얘가 지금 fx가 2,4를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요 인버스가 뭘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 미안.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4,2를 지나야 되지 이렇게. 맞아? 거꾸로 얘가 7,8 요거면 얘는 뭘 지나야 돼? 8,7을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난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뭘 구하는 거였죠? 요 좌표 구하는 거네. 요 좌표. 그치?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해내면 되냐면 fx를 먼저 구해낼게. fx가 2,4고 8,7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6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4잖아. 그치? 요게 y는 fx고 너가 뭐 해주면 돼? y는 xy 교점 좌표 찾아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y는 x였을 테니까 두 개 교점 좌표 찾아주시면 얘는 2분의 1x 플러스 3이었던 거고 얘에서 얘 빼겠습니다. 그럼 2분의 1x 마이너스 3은 0이고 x는 얼마? 6. y좌표도 6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좌표는 얼마였을 거다? 6,6이었겠다.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보시면 얘 지금 원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치? 근데 사실상 이렇게 2, 3변수로 원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뭐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역함수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이거잖아. 이게 야, 원함수의 치역과 역함수의 치역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해달래? 9가 되게끔 해달래.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애들 중에서 합이 최대인 게 얼마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로 가능한 건 얼마야? 얘로 가능한 건 2, 4, 6, 8, 10이지. 얘로 가능한 건 얼마야? 1, 2, 3, 4, 5잖아. 거꾸로 가야 되니까. 얘 인버스는 치역이 얘잖아. 거꾸로 가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볼게. 얘가 2일 때 얘가 7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지. 얘가 4일 때 얘는 얼마야 돼? 9가 되려면 이거 5여야 되잖아. 그치? 있네. 그 다음 얘가 6일 때 얘는 얼마야 돼? 3이어야 되는데 있고. 그 다음 얘가 8일 때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있지. 그럼 봐봐 이제. FA가 4이려면 A는 얼마였던 거야? 5지. FA가 4이려면 5잖아. 5. A가. 그 다음에 F 인버스 B가 5이려면 5에 대응된 게 거꾸로 가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이거? 4였던 거지. F 인버스 4가 5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FA가 언제 6이야? FA가 2일 때 6이네. F 인버스 B는 얼마일 때 3이냐면 3이 6이니까 10일 때 3이지. 거꾸로 10. 얘는 FA가 언제 8이냐면 1일 때 8이고 F 인버스 B가 언제 1이냐면 8일 때 1이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합이 9고 이렇게 합이 10이고 이렇게 합이 9니까 가장 큰 건 뭐야? 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합의 최대값은 얼마였다? 12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아요. 뒤로 와서요. 38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 38, 39, 40 할 겁니다. 네, 가셔도 돼요. 4시. 네. 38, 39, 40이요. 네, 고생했어요. 맞다. 쉬워 이거 봐봐. 38번을 먼저 봅시다. 38번 먼저 보시면요.
저렇게 정의역 1, 2, 3, 4 오고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 오고요. 2, 3변수죠. 그럼 5개짜리의 대응관계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뭐 한답니까? 역함수 존재한대요.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죠. 그럼 1대1 대응관계 이용해가지고요. 얘의 대응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대응관계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얘 보니까 F1 더하기 2F3이 12래요. 근데 얘 fx가 치역으로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갔을 때 1, 2, 3, 4, 5 중에 하나씩이잖아요. 그치? 얘가 1이면은 얘가 얼마야 되냐면 불가능하잖아요. 얘가 2면은 얘가 5인 거 되네요. 그치? 얘가 3이면은 얘가 불가능하고요. 4이면 4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 1대1 대응이니까. 5이면 얘가 얼마야 돼? 7이어야 돼서 불가능하지. 그치? 아, 그럼 얘는 F1이 2고 F3이 5였구나. 이건 당연히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F1은 2고 F3은 5였구나 하고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F 인버스도요. 얘는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얘의 치역이 이거였겠지. 그치? 그럼 얘가 1, 2, 3, 4, 5 중에서 요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미 1이랑 3은 써놨잖아. 그럼 얘가 2, 4, 5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게 4랑 2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그럼 4랑 2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F 인버스 1이 4였다는 이야기는 얘가 어디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거꾸로 갔을 때.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고 화살표 표시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이 2에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 3은 2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어? 5 하나 남았잖아. 근데 얘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그 남은 거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는 1로 가야지 이렇게.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함수 F의 모든 대응 관계가 다 결정이 됐죠. 그럼 이랬을 때 F4래. 그럼 F4는 지금 얼마야? 1이고 F 인버스 4래. 얘는 얼마야? 5잖아. 거꾸로 갔을 때.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6이지. 그치? 이 역함수 이 파트가 5개념이 들어오기가 제일 좋은 파트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요. 39번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정의역 실수 전체래요. 그치? 그럼 봐봐. 공역, 치역 언급 없잖아. 그럼 일단 그 두 개는 뭐여야 돼? 같아야 되고 공역은 실수 전체여야 돼. 그치? 그 다음 얘가 구간별로 쪼개져 있는데 역함수 존재한대.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는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지. 맞아?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 그럼 볼게. 일단 얘가 2에서 쪼개졌는데 요 놈이 2, 얼마를 지나냐면 2,6 마이너스 a를 지나고 얘도 2일 때는 얼마냐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잖아 이거. 맞아? 그럼 봐봐. 얘가 2를 기준으로 쪼개지는데 2를 기준으로 쪼개지는데 얘는 음수야. 기울기여서 얘가 이렇게 왔겠지. 그 다음 얘가 2를 기준으로 쪼개지는데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와. 이렇게 와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어긋나져 버리면 그럼 얘는 치역에서 얘는 제외지. 맞아? 그럼 이래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그럼 얘가 다 커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즉 얘랑 얘는 뭐 했어야 된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요거 이렇게 와가지고 연결돼 있어야 되는 이런 연속함수구나 이거지 일단. 자 그러면서 봐봐. 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 해야겠어? 감소해야겠지. 왜? 1대1 대응 함수인데 얘가 연속함수이면은 일단 연속함수인 거 확인했잖아. 연속함수인데 1대1 대응이려면 뭐 해야 돼?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는데 얘가 이미 감소하고 있잖아. 얘가 감소함수니까 그럼 얘도 모일 수밖에 없어. 감소해야지. 그래야지 1대1 대응 함수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감소함수이려면 a는 일단 음수여야 돼.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값이어야 되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6-a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0은 0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5 아니면 인데 a가 감소함수여야 돼서 음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a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5였던 거지. 맞아? 네, 좋아. 40번, 41번, 42번이고 41번 별표 조금 어려워. 10번을 먼저 봅시다. 40번이요. fx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1차 함수 꼴이고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려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어야 되네요.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어야 되고요. 얘가 어디서 꺾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너 1,3에서 꺾이는 거 알고 있죠? 그치? 맞습니까? 잠깐만 2 플러스 3이네요. 미안. 얘가 1,a 플러스 3에서 꺾이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꺾이는 함수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면 얘는 무슨 함수? 연속함수이면서 1대1 연속함수이면서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함수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했겠죠?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증가 감소이거나 아니면 꺾일 거면 감소 증가로 이렇게 꺾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이 말 뜻은 뭐냐면 둘의 뭐여야 돼? 구간별로 둘의 기울기가 달라야 되지, 부호가. 맞아? 그럼 봐봐. 얘가 1보다 클 때 요놈의 기울기 어떻게 되는데? 요거 내가 이렇게 나눌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기울기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만 봐봐, 기울기. a 플러스 2지. 얘 기울기 a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얘 기울기만 봐.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기울기가 뭐였겠어? a 마이너스 2지. 이 둘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되잖아, 부호가. 그러면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지. 이 얘기랑 똑같잖아. 뿔마, 맞뿔. 그치? 그러면 얘는 요거 만족한, 다시 미안. 0까지도 괜찮네, 0까지도.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오는 것도 되잖아. 이렇게 오는 것도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0까지도 포함이네. 그치? 그럼 기울기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지 지금. 0까지 포함. 요거 만족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니까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해갖고 2까지 몇 개? 5개였던 거지. 5개. 그죠? 네.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41번 얘가 지금 정의역이 복잡스럽게 정의되어 있죠. 정의역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이렇답니다. 이랬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근데 얘가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위로 볼록한데 x는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미안.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얘가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함수여야 되니까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최소한 어디서 꺾여야 돼? A가? 여기서부터 꺾여야겠지. 얘 오른쪽. 아니면 여기서부터 꺾이던지 이렇게. 또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다 볼게. A.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x는 a부터 x는 1까지 이렇게 생겼던 거지. 맞아? 자,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요 놈의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이 치역이 뭐랑 똑같아야 돼? 공역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여기가 얼마야 된다는 이야기야? 4. 여기는 얼마야 된다는 이야기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4여겠지. 그래서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y는 4,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여서 얘는 정확하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고. 끝에서 끝으로 가는. 그러면 요 놈이 요 좌표가 뭐였을 거냐면 a, 4였고 요 놈의 좌표는 뭐였을 거야? 1, 마이너스 4였겠구나 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요 놈이 지금 1,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고 그럼 b는 얼마였던 거야? 1이지. 1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a, 4가 요거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4여야 되는데 요거 만족한 a 값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은 0이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맞아?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니까 두 개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럼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지. 0. 맞습니까? 철저하게 1대1 대응 문제죠 그냥. 앞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43번 해보십시오. 44번까지만 할 겁니다. 42번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42번 얘가 역함수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실수 전체래요.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얘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실수 전체에서 얘가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1대1 대응함수여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축이 x는 2인데 2에서 꺾였어요. 얘는 2,b를 지나고요. 그 다음 얘는 2였을 때 2,6입니다. 그럼 봐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요 2,6을 지나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얘는 축이 x는 2거든요. 이렇게 축이 x는 2인데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함수여가지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얘는 뭡니까? 안 되죠. 증가함수가 안 되잖아요. 또는 감소함수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어때야 될 거냐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랑 연속함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줘야 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2,6이랑 2,b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인 상황? 6인 상황이죠.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a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거든. 맞습니까? 근데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0보다 큰 정수, 제일 작은 정수는 얼마였던 거야? 1이지.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얼마? 7이었겠죠. 최소값은.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43번. 얘는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대응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f 인버스 그 다음에 g 인버스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G 인버스 2 봐봐. G 인버스 2 어디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얘는 F 인버스 3이고 너한테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봐봐. 그럼 얘 3은 어디로 가? 거꾸로 1로 가지. 걔는 1이었던 거지. 1. 근데 얘 봐봐. F1은 뭐야? F1은 3이잖아. 그럼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여기가 G 인버스 3을 물어봤던 건데 G 인버스 3은 뭐야? 여기서 거꾸로 가갖고 2지. 그럼 이제 너한테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2를 물어보는 건데 F가 여기 있으니까 2가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 3으로 가잖아.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였다? 1 더하기 3이었구나 해서 얼마? 4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요. 44, 5번, 5번까지만 합시다. 44, 5번. 44번 보겠습니다. 44번이요. 제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고요. 역함수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1대1 대응함수였겠죠. 이제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F1이 2잖아요. 얘가 1로 왔을 거고요. F2는 3이잖아요. 1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런 힌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 대응관계 결정 좀 해봐.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얘가 F 인버스 1이 4니까 1은 4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왔겠죠. 1은 4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F2 서클 다시 F2 서클 2니까 얘가 F2가 지금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3이 5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얘는 F3이 5여가지고 사실 이거를 결정 못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4니까 F 인버스 4는 5고요. 다시 이제 너한테 물어본 거는 F 인버스 5를 물어봤으니까 5가 어디로 갔습니까? 3으로 갔죠. 그래서 대응표가 저렇게 주어지면 그냥 다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대로.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어렵죠. 45번. 45번 보겠습니다. F5 빼기 F3이 4랍니다. 그러면은 얘 치역은 가질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4인 거는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 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5인 거 확실하고요. 얘는 1인 거 확실합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F5는 5로 가고요. 그 다음 F3은 1로 갑니다. 이런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까? 근데 봐봐요, 이제. F 인버스 3과 이거 F 인버스 3 여기 합성해갖고 이게 2래요.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뭘 모르냐면 F 인버스 3이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케이스 나눠야죠. F 인버스 3이 만약에 4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F 인버스 4잖아요. F 인버스 4가 2에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 그럼 얘는 뭐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된 거죠. 얻어 걸린 거지 이거는. 맞지? 케이스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럼 이랬을 때는 일단 단문자 내면 F3이 1이고요. F 인버스 5는 5니까 얘는 6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는 볼게요. 다른 거. 봐봐. 이거 씌울게. 초록색은 내가 지금 얻어 걸린 거고 원래 보통 같으면 1부터 하실 거잖아요. 1부터. 아이고 정말.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럼 F 인버스 3이 1인 경우를 먼저 봅시다. F 인버스 3이 1이야. 이렇게. 그러면 F 인버스 3이 1이면 네가 지금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1이잖아. 그치? 근데 F 인버스 1이 2였다는 이야기는 얘가 1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뭐야? 1대1 대응 위배지. 안 됐던 거네. 맞습니까? 그리고 F 인버스 3이 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나눠보시면 안 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되는 게 4였을 때 됐던 거라서 아까 그 대응표가 맞던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5가 얼마였습니까? 6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봐봐요. 개념하고 나서요.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하시다 보면 방금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꾸 개념 보시고 문제 풀고 개념 보시고 문제 풀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공통수학 2는 2학기 때는 지금 네가 거의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개념들이 꽤나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고 요게 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 문제만 푸시면 점수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월, 화, 수 걸쳐가지고 6회차에 요거 문제 거의 다 풀 겁니다. 풀고 나면은 함수는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광고하지만은 금, 토, 일 하루 쉽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루씩 쉬어요. 이번 주에 하루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 대비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 대비고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요. 공수 1에서 도형의 방정식 해가지고 원방 정식까지는 다 했고요. 딱 하나 남았거든요. 도형의 이동. 요거는 이제 2부에서 하면서 할 거고 1부는 계속 시험 대비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금방 끝나요. 이거는 짜잘한 개념이라. 됐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일찍 끝낼게요. 이거 숙제를 줄 테니